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비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5세 이상 인구의 체질량 지수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34.3%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 평균치 60.3%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로 보면 2018년 19세 이상 남자의 비만율은 42.8%로 여자 25.5%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자의 경우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꾸준히 높아졌는데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자의 비만율은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20년 동안 26%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만은 몸 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하지방보다 특히 복부 비만 축적이 문제입니다. 비만인지의 여부는 편의상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여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2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하며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키 170cm인 사람이 72.25kg를 넘으면 비만으로, 66.47kg를 넘으면 과체중으로, 키 160cm인 사람이 64kg를 넘으면 비만으로, 58.88kg를 넘으면 과체중으로 보면 됩니다. 비만은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비만으로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심각한 질병이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건강위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글로벌 사망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과 흡연, 고혈당, 육체적 비활동, 과체중과 비만을 꼽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과 당뇨병, 각종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HO는 심장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 당뇨병, 골관절염, 그리고 간암과 대장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여야 하는데 비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비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영상 1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 대사에 이용되는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 대부분 혈당의 형태로 혈관을 통하여 모든 세포로 공급하여 사용하며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원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에서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바꾸어 비축하게 됩니다. 단기 사용 목적으로 비축하는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장기 사용 목적으로 비축하는 지방은 피부 아래와 내장기관 주변 지방세포에 저장하였다가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하고 지방을 나중에 사용합니다. 단기 사용 목적으로 비축하는 글리코겐은 약 500g 정도로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므로 어떤 이유로 3일 이상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장기 사용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축되는 지방은 장기 비상식량으로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저장된 지방에는 보통 한 달 동안 식사하지 못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는 지방이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 몸의 최고 명의는 향후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남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특성이 있어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비축하는 지방의 양은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만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비만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조절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제 영상 12편에서 말씀드린 나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 원인의 한 축인 에너지의 섭취량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설탕과 지방, 소금, 알코올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에는 같은 무게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높은 1g당 9kcal의 에너지가 들어있어 에너지를 과잉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을 촉진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도 함께 유발합니다. 소금은 비만의 직접 원인은 아니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 섭취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알코올에는 1g당 7kcal의 높은 깡통 칼로리가 들어있어 비만 위험을 높입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쁜 탄수화물을 말씀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하였거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은 비만의 주요 원인이므로 비만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되므로 많은 양의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만듭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액으로 내보내고 인슐린은 세포가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여 근육과 간에 저장하게 하는데 글리코겐의 저장 능력을 넘어서면 초과된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분비량은 늘어나고 중성지방은 더 많이 축적됩니다.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면 저장하고 있는 글리코겐과 지방을 포도당과 지방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혈액에 남아있는 인슐린의 영향으로 글리코겐과 지방의 포도당과 지방산 전환이 어려워 혈당이 낮아지므로 몸에서는 더 많은 설탕을 기다리게 됩니다. 설탕은 소화 효소에 의해 하나의 포도당과 하나의 과당으로 분해되는데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주로 간에서만 이용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어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간의 대사 능력을 넘어서면 사용되지 못한 대부분의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축적되므로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라는 말이 모든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영상 12편에서 말씀드린 좋은 탄수화물, 즉 통과일이나 채소,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음식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비만인 사람이라면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